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 발목을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감정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중 하나는 바로 불안일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 90% 이상이 이 불안을 느끼며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듯 정말 불안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 마스터 이서영 그루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운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으로 행운을 가득 불러올 수 있는지 이서윤 홍지원 저자의 운명을 건네는 호의, 페이버와 함께 알아볼게요. 이야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삶을 살고 있으나 각자의 이유로 불안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비밀 모임에 초대받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모임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운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배워볼게요. 혹시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 아는 분 계실까요?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 여기 나온 말처럼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말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결국 내 운명이 돼요. 같은 의미로 저는 마음가짐을 통해 운을 잘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빚어가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작가님,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헷갈려서요. 흔히들 말하는 행운을 얻는다라거나 운이 좋다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활용이란 말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을 활용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이미 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호정을 바라보던 서윤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졌다. 바로 그거예요. 그 부분이 핵심인데 잘 캐치하셨네요. 네, 호정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아요. 운을 활용한다는 것을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같은 사람이 동일한 크기의 그릇에 물을 채운다고 해도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릇에 물을 꽉 채우고 나아가 그 그릇을 키울 수도 있죠. 반대로 자기 그릇에 10분의 1도 못 채우고 밑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에 그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한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보다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운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릇에 효율적으로 물을 채우는 것을 뜻해요.
아, 결국 같은 운을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네요. 듣고 보니 운을 활용한다라는 개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잘 이해하셨어요. 그럼 조금 더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금전운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럴 때 예전에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 1,000만 원을 받는 걸로 그 좋은 운을 써버릴 수도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2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액수의 범위나 단위는 그 사람이 가진 그릇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서윤의 말을 들은 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랍다는 듯이 반문했다. 와, 그 결과값이 20배나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운이란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운이란 건 수학 방정식처럼 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등식처럼 어떤 범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얻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선생님, 그럼 운이라고 하신 것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될 것 같아서요. 질문을 들은 서윤이 경쾌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돈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그릇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은 인간관계나 사랑 혹은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는 돈에 대입했다면 지금은 관계운으로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가령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귀인이 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그 운을 써버릴 수도 있어요. 서윤의 낭낭한 목소리에 호정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운만 좋아지면 지금의 어려움이 다 풀릴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같은 운을 만나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행운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서윤이 말을 마치자 호정이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 봐요. 지금까지 행운은 항상 저만 비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불운은 저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운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운만을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제가 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심 어린 눈빛으로 호정과 눈을 맞추며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윤이 좋은 에너지를 실어보내듯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행운이 자신을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호정님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다. 네? 호의라고요? 서윤이 은은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맞아요. 운명의 호의, 페이버라고 하죠. 보통 좋지 않아 보이는 일이 생겼거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작은 조짐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불운의 시나리오를 쓰곤 해요.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행한 일이 생길 거라고 예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어요. 순간 갤러리 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서윤의 답변을 들은 사람들 얼굴에 저마다의 색깔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명이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알면 믿음과는 다르죠. 믿음은 언제든 불신을 동반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한번 알면 다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호정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 같았다.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매일 아등바등 살고 있었네. 설레임으로 일렁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본 뒤 서윤이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단, 우리가 페이버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때예요. 일이 잘 풀린다 싶을 때는 오히려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아요. 자칫 자만해지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는 등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잠시 기분 좋은 침묵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때 무언가가 떠올랐다는 듯 호정이 다시 질문을 했다. 듣다 보니 운명이 건네는 호의와 운을 활용한다는 것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서윤이 예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는 서로 통하죠.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은 평소에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운에 대해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정의 말에 사람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 참석자들의 얼굴을 잠시 둘러본 뒤 보다 더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올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돼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버의 관점이에요. 좋지 않은 운을 만나도 그 뒤에 운명이 건네는 호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운을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페이버의 관점은 운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라요. 수동적인 입장을 택한다면 딸이 굳을 때 그저 날씨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그것은 좋은 운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기만 하는 거네요. 제 주변에도 그런 시각으로 운을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수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며 시간만 보내게 될 수 있어요. 듣고 있던 재현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돌아가신 저희 외삼촌이 생각나요. 젊은 시절부터 온갖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같은 말만 반복했죠.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요. 좋은 운이 오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요. 결국 좋은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은 채 객지에서 돌아가셨지만요. 비슷한 사례가 생각났다는 듯 산도 입을 열었다. 독립영화에 출연할 때 알던 후배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본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을 무조건 운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운만 좋았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호정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보니 나도 지금껏 운을 수동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점을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 남들이 목 빠지게 좋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거야. 웨이버의 관점을 택하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내게 주어진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마치 성관 같은 깨달음이 호정의 뇌기를 가로질렀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참석자들을 가볍게 한번 둘러보고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웨이버의 관점으로 운을 대한다면 우리는 운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운을 활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죠. 어느새 참석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우리가 운명이 건네는 호의에 대해 인식한다면 좋은 운과 나쁜 운이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성장하는 운과 성숙을 위한 운만이 있을 뿐이에요. 서연이 하는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면서 듣던 호정이 저도 모르게 말했다. 결국 좋지 않은 운도 성숙을 위한 밑거름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군요. 서연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며 나아갈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여행의 목적지, 그러니까 행운을 얻는 그 찰나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농구 골대에 골이 들어가듯 행운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모두 소중한 순간들로 여겨져야 마땅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만 집중해서 요리하는 과정을 힘들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요. 음식을 만드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죠. 즉,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이 여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셨으면 해요. 서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호정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서 남들 시선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도파민만 쫓기보다 품격 있는 인간으로 무르익어 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운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니 벌써부터 좀 설렌다. 사람들이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이 서연이 미소를 띤 채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앞서 부정적인 감정들 중 한 가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내용들과 일치했어요. 여기서 그 감정은 운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죠. 그것은 바로 불안이에요. 네? 불안이라고요? 의외의 답을 들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듯 반문하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호정이 말문을 열었다.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와서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불안이 운을 활용하는 열쇠라니.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불안감이 높아질 때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싶어서 더 불안해지곤 했어요. 산도 동조한다는 듯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불안이 불면증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불면증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잠을 못 자다가 이러다 밤을 새울까 더 불안해지고 결국 그 불안감 때문에 한숨도 못 자게 되는, 불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던 서연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자신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 털어놓는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용기를 내주셔서 모두들 감사해요. 서윤은 사람들을 감사한 듯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태어나서 불안이란 것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불안이란 선사시대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집중시키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감정에 대한 감수성도 다르죠. 원래 불안이란 감정 자체에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도 운이 바뀌는 시기에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에게나 불안감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간절하게 행운을 원하기도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예요. 선생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강한 불안은 불운을 불러오는 걸까요? 호정이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서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그시 응시했다. 그러고는 따뜻한 어조로 대답했다. 불안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성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동아줄을 잡아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안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운명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한 고마운 손길이죠.
잠시 생각할 여유를 준 서윤은 사람들의 표정이 다소 편안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보다 단호한 어조였다.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안이 꼭 불운을 불러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한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운의 흐름을 타고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불안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불안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안 되는 감정, 아니면 회피하거나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연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끊임없이 자기 감정과 싸우다가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불안의 무게에 눌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놓치게 되기도 하죠.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운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거예요. 불안은 내면의 적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니까요.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불안을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서연의 말을 들으며 호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불안과 운이라 생각지도 못한 조합인데 불안을 무서워하지 말고 운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호로 보란 말이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보면 불안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인데. 진로, 돈 문제, 인간관계, 항상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했는데 불안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마음이 놓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프레이밍이란 뭐냐? 잠시 설명할게요. 리프레이밍은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사물, 현상을 느끼는 방식에 대한 틀을 바꾸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느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 부글부글 화가 치민다면 그대로 화만 낼 게 아니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는 걸까? 이 상황에 숨어있는 기회는 뭘까?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탄식이 나온다면 딱 이 한마디만 덧붙이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할 수 없어. 아직은. 호정은 서연을 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저는 선생님이 이전 책에서 알려주신 내용이 떠올라요. 감정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 불안도 저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서윤 또한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불안을 운의 시그널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네요. 불안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눈앞에 초록 신호등이 켜진 것 뿐이에요. 이 신호등은 우리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죠.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그저 한 발짝씩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렇게 발자국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길을 건너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 불안은 지금 행동하라는 신호예요. 그녀의 말을 들은 산이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불안해질 때마다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 책이나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불안을 열정으로 바꿔라. 스트레스도 힘이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법들을 실천해 봤는데 오히려 불안이 더 심해졌어요. 마음만 더 조급해지고요. 그의 말을 들은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맞지 않은 방법이었다고요? 불안을 신호로 인식하고 나아갈 때 그에 맞는 전략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때 핵심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서윤의 말을 듣고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먼저 A 유형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A는 액션을 뜻해요. A 유형에 맞는 행동 전략은 불안을 연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적절한 불안은 이들에게 집중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원동력이 되어주죠.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에 강하고 시험 전날만 되면 유독 집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A 유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진전시키는데 불안이 도움이 되는 타입이죠. 이들에게 불안은 일의 능률을 높여주는 촉매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A 유형에게 불안이란 행운을 향해 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매출을 몇 배 더 올리는 직원이 있어요. 단골 손님도 많이 확보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윤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판매량이 그렇게 높다면 당연히 그 직원과 함께 가야죠. 정답이에요. A 유형에게 불안은 그런 의미예요. 당장 편안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위기에서 탈출하거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는 그런 존재죠. 묵묵히 듣고만 있던 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다른 유형 같아요. 최근에 뭐랄까 슬럼프였는데요. 그 시작이 된 건 몇 년 전 영화 범죄의 세계였어요. 경쟁작이 저예산 영화라 방심했는데 흥행해서 완전히 밀렸거든요. 사실 한 번도 어디 가서 말한 적이 없는데 다음 작품에서 만회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꾸라질 것 같았어요. 마침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 제안이 들어왔죠. 솔직히 시나리오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화니까 기본은 할 거라고 믿었는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폭삭 망해버렸거든요. 산님,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부드럽게 답하며 미소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밸런스를 뜻하는 비유형에 대해 설명드리는 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불안이 찾아올 때 비유형은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주어진 행운을 순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불안이 일상의 균형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아, A 유형과는 대처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A 유형은 마치 불안해지게 만드는 원인 자체를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B 유형에게도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해보죠. 시험 범위를 살펴볼 때부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다 못하고 시험을 망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 속에 불안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를 몇 개 틀리기라도 하면 더 불안해지면서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비유형의 경우 불안이 찾아오면 먼저 일상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하시고요. 대신 운동이나 명상처럼 불안을 잊고 잠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에 하루 30분 정도만 할애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덧붙이자면 그 이상의 시간을 쓰시는 것도 그리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평소 습관대로 생활 속의 작은 루틴을 지켜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요. 서유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다. 비유형이 불안에 휩싸이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리스크를 먼저 살피기 때문이에요. 특히 많은 분들이 평소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강하다 보니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불안은 내면에 숨어있는 욕망을 알아내고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유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래서 비유형이 불안을 느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 불안이 그 사람 안에서 잠자고 있던 행운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A 유형은 불안을 원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B 유형은 먼저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산이 대화 내용을 요약하자 서연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인 뒤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네, 맞아요. 비유해보자면 지금 여러분은 항해에 나선 셈이에요. 이럴 때 A 유형은 불안을 연료로 태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배는 그대로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반면 B 유형은 불안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하면서 배가 잘 떠 있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에요. 불안 때문에 배가 지나치게 흔들리거나 뒤집히지 않도록 일상을 잘 유지하자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데려다줄
이로운 물살을 타게 될 수 있어요. 항해 과정에서 반짝거리는 행운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임이 서서히 정리되고 있을 때 호정이 손을 들고 씩씩하게 말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꼭 최고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운명이 주는 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선 손을 펴고 그 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보통 그것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 불안이 왔다는 것은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기 위한 운명의 호의일 수 있어요. 이때 운이 주는 신호를 잘 받아들이고 필요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을 얻는다면 결국 우리 손 안에 최고의 것들이 놓여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잠시 미소를 지은 뒤 포근한 눈길로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러고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삶이란 여러 모습의 나를 찾고 그런 자신을 하나로 통합해가는 여정이에요. 다시 말해, 내면의 새로운 나를 일깨워서 만나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는 과정인 거죠. 불안이 강하게 찾아오는 시기가 가지는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이 시기는 바로 행동하는 나를 일깨워야 할 때예요. 그렇게 만난 나를 많이 반기고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서연의 말을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불과 몇 시간 전 이것을 찾았을 때에 비하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그들이 사라진 밤거리 위로 모두를 감싸한 듯 보름달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이서연 홍지연 저자의 운명이 건네는 호의, 페이버와 함께했습니다. 이분들의 전작 더 해빙은 저에게 오주님 시리즈만큼 저를 지금에 있게 한 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분들의 두 번째 작품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요. 우리는 늘 불안과 함께 하잖아요. 저도 불안을 곧 느끼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불안을 빨리 떼어내고 싶다 라는 생각에만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그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불안은 초록색 신호등이지 나에게 더 좋은 행운이 오려나 보다 라고 생각에 전환을 해보니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에너지가 플러스로 확 바뀌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이 책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는 이외에도 불안을 행운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사례와 호의에 대한 더 깊은 인사이트들이 담겨 있고 이야기 형식의 내용으로 재미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책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책 자체만으로도 좋은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도 운명은 우리에게 호의를 건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운 가득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